월드 골드 카운슬에 따르면 3분기 공식 금 매입의 66%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금 매입의 수치와 서방에서 바라보는 그 수치의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영국이 9월 중국으로 10톤의 금을 수출했지만 중국이 발표한 공식 금 보유고 증가는 단 1톤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거든요. 공산당이라는 그 특유의 환경이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와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분석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탈리아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자진신고해라. 12.5%의 세금을 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섬뜩합니다. 이러한 조세 제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셨거나 투자용으로 구매하셨던 제품들을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남일의 골드인사이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오랜만에 펌을 한번 했습니다. 효과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금과 은 가격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행보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의회의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금값이 다시 4,200불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조되면서 금값이 다시 하방 압박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로 트로이 온스당 4,100불 선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은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실버 가격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의미 있는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 보유량은 불과 한 60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10배가 더 많은 한 600톤 이상, 많게는 1000톤 가까이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중국이 이렇게 금을 많이 매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안화를 제2의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다. 이런 기사들도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전쟁에 대한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을 할 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상하이 금 거래소에 금을 보관하라. 이런 형태로 지금 중국이 금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전략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시장에서의 결과를 우리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금 가격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공산당이라는 그 특유의 환경이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와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분석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가 해외에 보유한 달러 자본을 동결을 시킬 때는 1년 안에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하면 그 배후에는 가장 큰 세력 중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중국산 자동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반해서 러시아를 물밑에서 서포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3년 동안 약 1000톤의 금을 보유고에 추가해왔다. 원래 수요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드 골드 카운슬, 세계 금 협회는 금 보유량이 여전히 최대 950톤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금 매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미국 달러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그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중 세력들이 외환 보유액 중에 금을 상당수 보관을 하고 있고 추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정해진 공급량 대비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면 금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일은 크게 없다. 저도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경제 및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동시에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갈등은 많은 국가들이 미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지정학적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이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앙은행의 수요는 꾸준히 강한 상태지만 월드 골드 카운슬에 따르면 3분기 공식 금 매입의 66%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중앙은행의 수요는 종종 불투명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입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금 매입의 수치와 서방에서 바라보는 그 수치의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영국이 9월 중국으로 10톤의 금을 수출했지만 중국이 발표한 공식 금 보유고 증가는 단 1톤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의 올해 총 금 매입이 최대 250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며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수요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주도적으로 금 매입을 이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안화의 제2의 국제통화 전략이 맞아떨어진다면 금 가격이 또다시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탈리아가 금의 4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프라이빗 골드 홀딩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거든요. 이탈리아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는 가정 보유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일회성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총 23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2026년 예산안 수정안을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데요. 이 제안에 따르면 개인은 구매 기록이 없는 금괴, 보석류, 기념주화 등의 시가를 인증하기 위해서 12.5%의 일회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 국채에 부과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인증은 2026년 6월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탈리아 개인 보유금은 약 4,500에서 5,000톤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현재 가격 기준 약 5천억 유로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대비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현재 금 시장이 양성화되어 있는 시장과 음성화되어 있는 시장으로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음성화되어 있는 금 시장을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기금속 판매업 중앙회, 기금속 협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다만 시작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자진 신고해라. 12.5%의 세금을 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섬뜩한데요. 섬뜩합니다. 보고서는 새로운 조치에 따라 제도 참여를 선택한 납세자는 금 보유량을 시가로 신고를 하고 substitute tax라고 하는데 대체세를 한 번 또는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며 향후 매각을 위한 조정된 세금 기준가를 확보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공인된 중개인과 자문가가 감독하여서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심사가 뒤따른다고 붙였다. 12.5% 세율로 과세될 경우 추가 세수가 최대 20억 8천만 유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조세 제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셨거나 투자용으로 구매하셨던 제품들을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구매하신 제품일 경우에는 구매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탈리아에서 시도를 한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금값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돌풍이 불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좀 많아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시세를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금값이 4,070불 정도 선에서 시작했던 금값이 4,100불 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시점이 지난주가 되잖아요. 미 의회의 셧다운이 마무리가 될 시점에 금값이 다시 쭉 상승하고 있다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쭉 떨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실버 가격도 5거래일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4불까지 올라갔던 실버 가격이 49불까지 빠졌다가 51불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3개월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17일 날 역사적으로 54불을 터치를 하고 11월 13일 날 다시 쌍봉을 한번 만들어 버립니다. 실버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37.5g이 848만 6천원이고요. 주문량이 많아서 제품 주문 시 약 3주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즉시 출고가 되고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주문을 하시게 되면 약 3주 정도 고객님이 대기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바 같은 경우도 오늘 기준으로 약 354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4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금 시장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기사에 나온 이탈리아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움직임이 향후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건데 아마 반드시 충돌이 생기고 향후에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몰고 올 파장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금값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물음표로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넘어오는 기사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하시면 기준점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더 빠르게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